올려! 그럼 올려! 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오늘은 서로 너무나도 다른 성향의 사람이 빚어내는 케미를 재미있게 보여준 라디오스타의 한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극내향인 배우 류승수, 뼛속까지 외향형인 김호영, 이 두 사람이 어떤 공통점으로 같은 편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안 어울려 보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스며드는 환상의 상극 케미를 보여줘요. 보면서 사람의 성향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도 의외로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 전제로 이 두 사람처럼 센스와 배려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든 것은 몇 년 전부터 쭉 사람들이 모이면 화두가 되는 소재거리 있잖아요. 바로 MBTI. 이 MBTI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는 인간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1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한 성격 유형 검사 지표예요. 16가지의 기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4개의 척도로 나뉘어서 알파벳 4개로 불려지는 거고요. 사실 MBTI가 유행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 성별, 나이, 그 다음이 MBTI일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소 중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이어질 것 같아요. 사실 누굴 알아보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이 영문 4글자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압축해서 주는 셈이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좀 긴장을 했어요. 원래 남 앞에 서기 꺼리는 편이고 주목받는 걸 그리 선호하진 않거든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말이 많은 편인데 낯을 좀 가려서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거나 피곤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이 말을 제가 아이라서 이렇게요. MBTI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아는 거란 식으로 맹신하는 사람도 있고, 혈액형에 따라 사람을 4가지 그룹으로 나눴던 것처럼 허무맹랑한 유사과학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양쪽의 의견 모두 부분 동의합니다. 일단 MBTI 4가지의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내 성격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어디로든 향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독특한 성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각 지표마다 둘 중 어느 그룹에건 예외 없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MBTI에 관심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혈액형도 4가지 중 하나에 누구든 해당이 돼요.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죠. 혈액형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그 특성이 규정되어 있어요. A형은 소심해, B형은 바람둥이래. A, B형은 또라이. 하지만 MBTI는 항목별 특성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내 행동 방식이나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나의 MBTI를 규정짓는 데는 전적으로 나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성격 유형을 본인이 규정짓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기본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에 인간의 모습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나만 알고 있는 진짜 내 모습, 남이 보는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모습. 일단 정확한 나의 성격 유형을 알기 위해선 각 지표가 의미하는 바도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와 더불어 객관성도 갖춰야 할 겁니다. MBTI 검사라는 것이 질문을 읽고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해서 문항에 체크하는 방식이라 100% 나의 선택에 영향을 받죠.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실제 나의 성격이 감별되지 않고 내가 선호하는 성향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나든 내가 지향하는 나든 간에 모두 내 모습이긴 하니까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MBTI에 열광할까요? 저는 사람들이 MBTI를 통해 위안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이건 한국인의 특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 그런지 몰라도 유독 획일화가 되어 있고 평균치를 참 좋아해요. 생김새도 가족 형태도 넓게는 추구하는 이상도 비슷하고 판매하는 제품도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면 나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국민 평수라는 말까지 나와버리니까 말 다 했죠. 심지어 탕수육을 먹는 방식도 어느새부턴가 찍먹으로 대동단결돼서 소스 부으면 센스 없고 모자란 인간 취급받아요. 저는 옛날 탕수육처럼 버무려져서 튀김옷이 약간 말랑해진 상태가 좋거든요.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인데 무개념이다, 먹을지 모른다 소리를 너무 자주 들어서 먹을 때마다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식감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나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성격까지도
일반적인 성격, 좋은 성격, 별로 안 좋은 성격 규정 짓잖아요. 사회적으로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은 좋고 내향적인 사람은 숫기가 없다라며 태생적인 기질에까지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재단을 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규범 안에서 우린 항상 남들과 다르면 안 돼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또 그 이면에서는 남들과 다름을 찾고 싶어 하죠. 그 둘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 그룹화인 것 같아요. 우린 마이 스쿨을 우리 학교라고 해석하잖아요. 내 집, 내 가족, 내 엄마가 아니라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엄마. 나보다 집단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특성이 이렇게 말에도 녹아 있는 거죠. 이렇게 획일화된 울타리 안에서 재단하고 비교당하는 피로감, 유일무이한 나를 찾고 싶은데 하지만 온전히 독립하지는 못하는 우리에게 딱 부합하는 거기다 꽤 재미있기까지 한 것이 바로 MBTI인 거죠. 일단 MBTI는 좋고 나쁨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각기 특성에 따른 유형만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사회에서 제멋대로 단정 지어진 단점들이 더 이상 단점이 아닌 특성이 되는 거예요. 난 쑥스러움이 많아. 난 내향성을 가졌구나. 나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려. 난 관계를 중시하는 감정형이구나.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화 시켜주는 거죠. 전 이게 MBTI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단점으로 치부되고 숨겨야 했던 특성들이 수면 위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정당성과 위안을 받고 그 안에서 생각을 공유하며 동질감도 느끼게 되는 거겠죠? 스스로 보완할 부분이나 강화할 부분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개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격 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특성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나와 견해가 달라도 도저히 마음으로 교감은 되지 않을지언정 머리로는 인정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격에 대한 지식이 생김으로써 각자의 판단 기준이 다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예로 어제 제가 남편과 했던 대화를 들려드릴게요. 내가 거기서 차선 위반한 건 맞는데 그 길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 알 거 아니야. 몇 초 기다리는 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까지 빵빵을 하냐고 동네 주민끼리. 너 도로교통법으로 따지면 네가 잘못한 거 맞아. 사고가 났다면 100% 네 과실이라고. 알지 아는데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고 동네 주민끼리 좀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동네 주민인 게 무슨 상관이야? 너가 위반을 한 게 팩트지. 근데 또 여기서 오는 역기능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편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특성들을 토대로 내가 규정 지어버리는 또 다른 판단 기준이 생기는 거죠. 이 유형은 나랑 안 맞아. NTV라니 믿고 걸러야 하는 건가? 저는 T예요. 나랑은 감정적인 교감이 안 되는 사람이겠네. 저는 N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대는 거 아니야. 저는 J입니다. 어쩐지 융통성 없고 꽉 막힌 것처럼 생겼더라. 또 단점이라 치부되던 특성들을 있는 그대로 수면에 내놓는 것까진 좋았는데 MBTI 이론을 내세우며 본인의 잘못된 행동까지 정당화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런 인간 유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난 P형이라 계획을 잘 못 짜니까 제이야 네가 해라.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난 원래 그래. 이 말의 속뜻은 난 앞으로도 노력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거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배려 없는 말이 또 있나요? 이렇게 MBTI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나 누군가와 가벼운 대화를 할 때 흥미로운 소재가 되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관계나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는 오히려 MBTI는 궁금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더라고요. 저랑 성격이 매우 다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랑 늘 오가는 말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거기서 그게 왜 중요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싸우면서도 20년 넘게 친구로 지내고 있거든요. 희한하게 만나러 가기 전부터 싸울 게 예상이 되는데 그게 은근 기대될 때가 있어요. 과학적 힐링이라고 해야 하나? 사실 성격이 다르다기보다 입력 방식의 차이라는 걸 저도 MBTI의 특성을 알며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MBTI 이야기 하다가 또 싸웠어. 결론적으로 MBTI는 너무 과몰입할 필요는 없고 필요 이상 진지하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 좀 더 입체적인 시각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MBTI에 대한 대단한 지식도 없고
깊게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어요. 딱 지금처럼 공감하며 재미있어하는 정도로 즐기고 싶습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 속한 그룹에 따라, 역할에 따라, 사람에 따라 수많은 다른 상황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나이가 들고 인간관계라는 것에도 스킬이 생기면서 그 스위치 능력에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타고난 기질적 성격보다는 배려나 포용력이 인간관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MBTI라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감하고 어울리며 관계를 맺는 데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나 한 명만 살아가는 거라면 성격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MBTI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MBTI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게 공감하며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유일한 낙이 관심 아니겠어요? 근데 또 너무 관심 받으면 숨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끌어 올려!